고독 혼자 있는 법을 배우다. 사람들은 고독을 외로움이라 말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오히려 마음의 본향이라 불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작은 귀향이라고 여겼죠. 그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내가 누구였는지 잊혀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꾸만 자기를 꾸미게 되고 그 꾸밈이 습관이 되면 어느 날 거울 속 얼굴조차 낯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는 자주 산책을 했고 혼잣말을 일기처럼 읊었으며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책과 조용히 마주 앉는데 보냈습니다. 인간은 고독할 수 있는 능력만큼 성숙하다. 그의 이 말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때 그는 인정받고자 애썼고 주목받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이해는 고요 속에서만 찾아온다는 것을. 고독 속에서 그는 가장 명료해졌습니다. 누구의 감정도 묻어나지 않는 순간 그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색깔인지 알 수 있었고 침묵이 이어질수록 내면의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군중은 생각을 흐리게 만든다. 고독은 사유를 정화시킨다. 그의 철학은 책 속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훈련이라 여겼고 그 훈련을 통해 감정의 들숨날숨을 가다듬었으며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나와 대화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고독은 약한 사람을 더욱 흔들고 단단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글쓰기 생각을 붙잡는 습관. 쇼펜하우어는 사유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공중에 흩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붙잡았고 하나하나 종이에 눌러 담았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각의 가공이었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고요한 작업이었죠. 모든 사유는 다시 써야만 진짜가 된다. 그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보다 그 생각을 쓰는 태도에서 인격이 드러난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은 머릿속에서라면 무엇이든 날카롭게, 거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글로 옮기려 하면 자신도 몰랐던 모순과 공백이 드러나죠. 쇼펜하우어는 그런 순간을 사유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글은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글을 썼고 그날 떠오른 생각 하나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먼지가 낀 것처럼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글쓰기는 그에게 일종의 정화였습니다. 자신의 감정, 타인과의 갈등, 세상에 대한 불만과 기대, 그 모든 것을 글 속에 풀어내며 다시 조용해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글쓰기를 멀리하면 마음이 금방 헝클어진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글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생각을 견디는 기술이고 자기 자신을 통과해 나가는 길이라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은 글을 써야 살아갈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해 글이라는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그 문장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은 오랜 혼잣말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하루를 글로 정리했던 이유는 삶이 그만큼 불확실하고 흐트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건 생각을 단단히 붙잡는 일이자 그 생각에 자신을 묶어두는 조용한 결단이었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자기만의 속도를 지키는 법. 세상은 늘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가야 한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비교가 인간을 가장 어리석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는 순간
자신의 삶은 무의미해지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삶은 보기 좋게 꾸며진 환상이다. 그 안에 진짜 고통은 당신이 알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보다 관찰을 택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흠모하는 대신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통된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죠. 모두가 자기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누군가는 20살에 빛나고 누군가는 50이 넘어 피어나며 또 어떤 이는 평생 조용히 사는 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는 속도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느린 발걸음이라도 그 안에 고요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더 오래 간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침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비교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었고 불필요한 열등감과 허영심을 하나씩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교는 삶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타인의 기준은 결국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만의 속도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 호흡을 잃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호흡을 철학이라 불렀고 삶을 자주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평온을 앗아가고 자기다움은 그 평온을 되돌려준다. 자기 속도로 걷는 삶은 어쩌면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비교 없는 고요와 자기 자신과의 깊은 화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제 욕망과 거리 두는 연습. 사람은 원하는 것이 생기면 당장 그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원함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한 흔들림을 더 경계했습니다. 그는 욕망을 고통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 삶은 이미 결핍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갖지 못해 괴롭고 가졌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욕망이 더 크고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욕망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절제라 불렀고, 절제는 단순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건강한 거리를 두는 훈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을 무엇을 채울지가 아니라 무엇을 줄일지로 고민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오는 자유, 그 자유를 진짜 삶이라 믿었던 거죠. 욕망은 불이다. 그 불을 무작정 키우면 결국 자신까지 태운다. 그의 말에는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지식과 명성을 탐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욕망이 오히려 마음을 더 고단하게 만든다는 걸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절제란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갖지 못해도 괜찮다는 내면의 감각, 그 여유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요. 그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 질문 앞에선 많은 욕망이 무너졌고 그 잔해 위에 조금 더 단단해진 자아가 남았습니다. 절제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속 불을 잠시 바라보는 일, 그 불이 얼마나 커졌는지 잠시 되짚어보는 고요한 습관이었습니다. 반복 단조로움 속에서 자신을 갈아내는 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낯설고 신선한 자극을 찾고 익숙해진 순간 지루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단조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삶을 단련시키는 무언의 힘이 숨어 있다고 믿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골목을 산책하고 비슷한 내용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삶. 그것이 누군가에겐 무미건조해 보여도 쇼펜하우어는 거기서 마음의 근육이 붙는 과정을 느꼈습니다.
반복은 생각의 두께를 만든다. 그는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피상적이던 사유도 여러 번 곱씹고 나면 자기 안에서 달라붙듯 뿌리를 내린다고요. 그는 음악을 예로 들었습니다. 좋은 음악은 한 번 듣고 끝나지 않는다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전엔 들리지 않던 결이 느껴지듯 사유도 반복할수록 깊어진다고. 이 반복은 자신을 다듬는 칼날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건 단지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죠. 쇼펜하우어에게 반복은 삶을 조각하는 망치였고 그 단조로운 리듬이 그를 고독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반복은 자아를 고정시키는 손잡이다. 다시 말해, 오늘도 같은 길을 걷는다는 건 어제와 똑같은 나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금씩 깊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삶이 산만하고 불안정할수록 그는 더 단순한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새로움이 아니라 반복된 일상 속 태도였던 겁니다. 관찰 외부를 보며 내면을 읽는 습관.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을 되비추는 창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보다 침묵을 더 많이 들었고 행동보다는 망설임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시선을 허공에 둔 채 오히려 자신 안의 움직임을 살피곤 했죠. 그는 관찰을 훈련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과 사람의 욕망이 튀어나오는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어떻게 흔들림을 일으키는지를 천천히 읽어내려 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을 먼저 들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찰이란 외부를 뚫어보는 눈이 아니라 외부를 통해 스스로를 읽는 귀에 더 가깝다고. 누군가가 분노할 때 그는 상대의 표정보다 자신의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물들어가는지를 살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조용히 추적해 나갔죠. 그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세상의 움직임을 이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며 그 속에서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찾아냈고 자꾸만 튀어나오는 자만심, 때때로 피어오르는 질투,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을 하나하나 포착해내려 했습니다. 관찰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잘잘못을 따지는데 관심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어떤 찌꺼기를 남겼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에 집중했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자주 닦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가장 정확히 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속 군중을 거닐되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늘 사람들 곁이었지만 그의 사유는 언제나 자신 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침묵 말보다 오래 남는 태도. 말은 마음을 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덜어내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자주 말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선택이었고 내면의 균형을 지키는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이기려 합니다. 설득하고 반박하고 설명하면서 자신을 세우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얕아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더 멀어진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은 생각을 농축시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무심히 흘러가던 감정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타인과의 대화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면에서 솟구치는 감정, 한마디로 쏟아낼 수 있는 비난, 당장 표현하고 싶은 불만들을 잠시 삼키는 그 훈련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누르기가 아니라 가라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러면 거친 파도 같던 마음이 서서히 잔잔해진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생각의 마지막 옷이다. 가장 깊은 사유는 결국 말로 다 닿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쓰지 않았고, 때로는 묻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만 말하며 그 나머지는 침묵에게 맡겼습니다. 그 태도는 어느새 그의 철학이 되었고, 그 철학은 말보다 오래 남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기억 과거를 정리하는 방식. 사람은 과거를 떠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이미 끝난 감정에 매여 지금을 살지 못하죠. 쇼펜하우어 역시 과거에 머무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오해와 실패, 그가 원했던 명성에서의 소외, 자주 찾아오던 자책감과 무력함. 하지만 그는 그 기억들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억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후반전을 가늠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억은 서랍이다. 꺼낼 것과 넣어둘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에게 기억은 가공되지 않은 감정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꺼내어 정리해야 할 의식의 파편들이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잊으려 애쓰는 건 오히려 그 기억에 묶이는 방식이라고 여겼죠. 대신 그는 기억을 다시 바라보는 일로 삼았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 감정은 어떤 상처에서 왔는지를 차분히 되짚었습니다. 기억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잊음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한참 들여다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그는 그 기억을 다시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자주 과거의 실수들을 적었습니다. 그 기록은 후회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지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진실한 기록이다. 그의 이 말처럼 기억은 방향을 돌이키는 나침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참고할 자료일 뿐 살아갈 현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의 기억 정리는 과거에 지지 않기 위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조용히 앉아 마주했고 그 마주침이 자신을 다듬는 도끼가 되길 바랐습니다. 기다림 조급하지 않은 성숙.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지금 잡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의 철학을 택했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인생의 무게와 질감을 익혔습니다. 그에게 기다림은 포기의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때를 아는 태도였고 준비되어 있되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숙한 열매는 서두른다고 더 빨리 익지 않는다. 그는 이 말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가 빨리 오지 않으면 자신이 틀렸다고 믿습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일수록 그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느린 것은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것이다. 그 말은 그의 삶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는 평생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의 철학은 오랜 시간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의 글은 다시 읽혔고 그 안의 깊이는 마침내 시대를 넘어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느리게 자라는 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조급함을 경계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자신의 속도가 아닌 세상의 속도에 지배당한다고 여겼죠. 그래서 그는 자주 멈췄고 천천히 걸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이 완성된다. 조용한 기다림 속에 스스로를 마주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내며 비로소 단단해지는 시간.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성숙의 방식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마무리의 철학. 모든 것은 언젠가 끝납니다. 사계절도 하루도 인생도. 하지만 사람은 늘 그 끝을 미루고 싶어 하죠. 혹은 마치 끝이 없는 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끝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여겼습니다. 그에게 끝맺음이란 삶의 마지막 장을 쓰는 일이자 그동안 쌓아온 생각과 감정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이 짧기에 우린 더 정성스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그의 이 말은 결코 서두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놓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되새기라는 다짐에 가깝죠. 그는 죽음을 불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문장이 완성되는 마지막 구절처럼 그 순간을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하루를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조각을 남기고 감정의 흔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때로는 용서를, 때로는 고백을 글로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은 조용했고 그만큼 분명했습니다. 삶을 마무리해가는 시간 속에서도 그는 늘 내가 누구였는가 보다 나는 어떻게 있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태도다. 살아가는 동안 쌓은 것들은 사라지지만 그 삶을 대하는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머문다는 것.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억지로 이어가지 않았고 말하지 못한 감정은 침묵으로 덮기보다 정리된 말로 남겼습니다. 그는 끝에 가까울수록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가볍게 흘러가는지를 더 분명히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감각이 그를 더 조심스럽게 했고 더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끝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낸 이 하루가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끝맺음은 무언가를 잘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를 놓지 않는 것. 그 단단한 중심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철학이었습니다.